뉴스인사 프라임 2부 진행합니다.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특검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 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간상. 오늘 조금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소위 말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조금 털어볼까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고 너무 오래됐기도 했고 네. 여러 명의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쌍방을 통해서 이른바 대북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명확한 증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의 증언에만 주로 이제 의존해서 네. 기소를 한 거고. 그런데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는 이재명과 사실은 무관한 사건이었다라고 발언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실 텐데 또 네네.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KH 회장이라고 하는 배상윤 씨가 네. 등장하는데 사실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배상윤 씨는 같은 몸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네. 지금 또 도피 중이고 네. 도피 3년간 하다가 최근에 6월 중순쯤에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네. 바로 그 사람. 근데 이 배상윤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도 여전히 이재명 당시 그 경기도 지사 측에 굉장히 불리한 발언을 했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네. 이지은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됐나요? 네. 굉장히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네. 네. 요즘 네. 이 양반들이 발언을 마구마구 바꾸고 바꾸고 있다. 있습니다. 정반대로 바꾸고 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최근에 김성태 전 회장 혹은 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 측에서 아니 대북 송금 사실은 이재명 당시 지사랑 무관한 일이야라고 발언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원래는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다 돈을 보냈다라고 해서 이재명이 제3자 뇌물로 네. 이게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그 김성태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은 몰랐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예 애초부터 이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공무원인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였으니까 공무원인 이재명에게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재명한테 직접 돈을 주면 이제 직접 뇌물이 되는 거고 청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돈을 보냈으면 제3자 뇌물이 되는 건데 네. 이재명이 빠져버리면 이거 3자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건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난 7월 22일 법정에서 김성태 측 변호인이 지금 말씀하신 딱 그 부분이에요. 이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네. 800만 달러에 대한 대북 송금인데 이화영과의 공범관계는 인정하지만 이재명과의 공범관계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네. 게 변호인 측의 얘기였고 최근에 김성태 회장도 거의 같은 맞습니다. 취지의 발언을 했던 거죠. 그전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화영과 김성태가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화영이 계속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를 했고 맞아요. 그때 휴대폰을 바꿔줘서 본인도 직접 이재명과 통화를 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랬죠. 사실은 아니다. 네. 모른다. 나는 이화영이랑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이재명은 몰랐을 것이다. 난 이재명과 직접 연결된 적은 없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김성태 씨가 어쨌든 구속된 다음에 작년 1월이었습니까? 이제 보석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들 참 이상한데 어찌됐든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사안이 이제 보통 이게 기업인들은 뭐 배임이든 횡령이든 맞습니다. 여러 사안들이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검찰 측이 소위 원하는 그 진술 좀 해주고 자기 죄 약간 사하여주는 네. 그런 그 전략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이번에도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하게 의심되는 것이 네. 당시 김성태는 주가 조작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얽혀 있었는데 검찰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해주면 요거를 빼주겠다라고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네. 작년 국회 청문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김성태가 처음에는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걸로 특경법, 이게 특가법입니다. 네. 특가법상 횡령 배임해서 굉장히 큰 죄로 들어갔다가 네. 검찰에서 기소를 했다가 네. 그게 그냥 일반법상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더니 1심 이제 끝날 때쯤 돼서는 아예 주가 조작 내용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시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원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이걸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네. 물었더니 이화영 부지사는 난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김성태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회의한 적은 있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김성태가 내가 예전에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빠져나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집행유예 그러니까 실형 안 받고 집행유예 받을 수 있었고 어떻게 추징금도 다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도 나 따라서 하면 내가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방법 가르쳐 줄게라고 하면서 회유를 했다는 겁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에게 네, 그랬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도 뭐 교도소 내에서 연어, 술, 진술, 뭐 술 파티, 네네. 진술 세미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검찰이 회유 협박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재명 도지사가 관련이 없는데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진술을 해서 자신의 죄를 정말 사하여 준다고 한 그런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강하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냥 저희가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김성태가 귀국했을 때 그 공항에서 그 네. 모습들이 저 지금 기억이 얼핏 나는데 그때 이재명 연락처도 모른다. 한마디로 이재명과는 무관한 것이다라고 처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 이 사람들 도피하다가 그때 들어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검찰의 조사를 좀 봤더니 이재명한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그렇죠. 하더니 네네. 뭐 그러면서 뭐 연어회 파티 뭐 얘기 맞습니다. 나왔고 그러더니 계속 이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정권 바뀌니까 최근에 다시 아니 사실 이재명과 무관해.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두 번 바뀐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일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네네. 예, 그 말씀하신 그때 이제 체포됐을 때가 2023년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웃긴 게 생각해 보면 그때는 방북 비용을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했다가 아니라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비였어요, 맞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그때 체포되면서 나는 이재명 모른다라고 얘기도 했었고 그때는 검찰에서 변호사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20억 원을 김성태 네가 대신 대납해 준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난 네. 모른다라고 그때 이제 부인을 했었고 또 별도로 그 김성태가 이제 북한에다가 그 돈을 대북송금. 보낸 게 대북 송금한 내용이 있었어요. 요거는 이재명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인하면서 했었는데 그 변호사비 대납은 안 나오니까 이쪽으로 엮은 거죠. 예. 맞아요. 변호사비 방북으로 대납 엮은 사건으로 정말 언론이 도배가 되던 네, 시절이 네. 있었는데 어느샌가 변호사비 싹 대납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갑자기 방북과 관련된 대납으로 바뀐 네. 거죠. 대북 송금으로 이제 그렇죠. 뒤바뀐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 측에서는 신종 북풍몰이다. 맞습니다. 대북송금. 사실은 애초에 이게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이화영 부지사와 그 김성태의 진술밖에 진술만.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당시에 국정원 보고서에는 뭐라고 썼었냐면 쌍방울의 이제 대북 송금은 여기 쌍방울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네네. 주가 부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보고서를 썼었는데 네. 이제 이런 보고서는 증거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 왜냐하면 네. 이게 재판을 대비해서 급조해서 쓴 보고서가 아니라 네네. 일을 하면서 업무상 작성된 보고서이기 때문에 요거는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보고서의 증거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냥 이렇게 계속 진술도 번복돼 왔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김성태와 이화영의 진술을 근거로 이재명이 제3자 뇌물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재판을 한 거죠. 네. 기소도 계속 그렇게 되었던 그렇죠. 거고. 그런데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는 그 내용을 자신의 진술을 또 번복하기까지 했습니다. 한번 그랬죠. 네, 네. 번복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맞다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 그 도지사도 알고 있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부인이 정신 차려 정신 이화영 차리고. 하면서 사실은 검찰에서 이재명이 알았다라고 하면 나의 죄를 좀 깎아주겠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그때 회유당했다. 회유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랬죠.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진술은 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검찰에서 정말 진술과 증거를 취사 선택해서 이재명을 잡아 가둘 만한 진술들만 모아가지고 네. 이 죄를 만들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국정원 보고서를 제가 또 깜빡하고 있었네요. 네. 분명 기억하고 있다가 최근에 또 깜빡했네요. 요즘 사건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진짜. 네. 그러면 이제 김성태 쪽은 얘기를 좀 충분히 어쨌든 설명 좀 해주셨고 네. 이제는 제가 그 초반에 말씀드린 배상윤 네. KH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배상윤 회장 역시 최근 SBS 뭐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이재명 당시 지사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6월 인터뷰상에서는 8월쯤 뭐 귀국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였는데 일단 저희들이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비밀스럽게 돈을 주는데 경기도가 어떻게 피했습니까? 왜 이재명 지사님하고 경기도하고 전혀 무관한
보니까 배상윤 저 회장과 네. 이 김성태 씨가 똑같이 도주를 했더라고요. 네. 2022년 그 윤석열 정권 초반에 같이 도주를 했다가 이제 김성태는 먼저 들어왔고 네. 이 배상윤 회장은 아직까지 뭐 베트남, 캄보디아 그 언저리를 배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네, 네. 어떻게 보였어요, 저 발언? 본인이 이제 8월 말에 들어와서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건 저는 재수사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석연찮은 이유로 뭐 갑자기 이재명에게 다 모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진술을 토대로 쌓아 올린 기소고 재판이었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아니라고 그 유일한 증거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되고 전면 재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서 봐주겠다. 대신 이렇게 하라. 물론 이렇게 허위로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고하기 위해서 허위로 진술하고 네. 증언한 것 자체도 당연히 잘못됐죠. 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누군가 이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고 네. 진술을 왜곡하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조사가 되어야 된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위증을 교사하고 위증교사 네, 한 한마디로 거죠. 검찰에 필요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이렇게 그럼요. 의심되는. 네, 네. 그런데 이 사람도 역시 이 배상윤 회장이 이것뿐만 아니야. 대북 송금도 당연하고 또 강원도 하면 또 권성동의 생각이 나는데 네, 네. 강원도와 공모해서 알펜시아 입찰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 이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네. 또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도 받고 맞습니다. 있었고 대북 송금까지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세 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은 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깜빵 들어가면 진짜 못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조금만 진술을 해주면 네. 뭐 죄를 깎아준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가 영상 녹취록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서는 또 조모 씨가 등장합니다. 지금 말한 조금 전에 화면 보신 배상윤 회장의 최측근이고 이제 그 그룹의 부회장으로 알려진 조모 씨. 뭐 언론에 이름은 나왔어요. 조경식 씨. 네. 이분은 권성동과도 만나고 대화하고 또 김성태와도 어렸을 때부터 뭐 만났다고 하죠. 네. 같은 뭐 조폭 출신이라는 네, 설도 네, 네. 있고요, 등등. 그래서 이 조경식 씨가 배상윤과 김성태와 혹은 권성동을 계속 연결하는 어떤 브릿지로 활용됐던 사람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 조모 씨가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권성동에게 40억 원을 건넸다는 녹취록이 등장했는데 저희 생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걸 내가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네네. 구체적으로 뭐 몇 명도 얘기 안 했어. 예예. 얘기 안 하고 하여튼 뭐 그런 걸 진술할 요의가 있다 그러더래. 그 뭐 수사 협조하면 뭐 저희들도 도와줘야지 그런 취지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하고 나하고 한번 좀 보죠 뭐 그러면. 예 언제든지 말씀하시죠. 달려가겠습니다. 한번 보고 예예. 뭐 사람 이름 뭐 또 액수는 얘기 안 하더라도 예예. 조 회장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도 뭐 이런 거 어디 가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야. 아니 많은 아이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갖고 내가 떠들고 아이고 없고. 예. 그 40억 요구했다라는 그 KH 그룹. 그 말을 믿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전화가 나왔고 액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슨 액수를 얘기해? 전에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이제 됐어요. 그 조모 회장이 뭐 이렇게 자, 됐어요. 그 진짜 의원님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실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다 고소할 거예요. 네. 권성동 의원은 참 모든 장면에 자주 등장하세요. 그러니까요. 참 바쁘신 분입니다. 김건희만큼이나. 네. 권성동 지금 물론 의원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고소고발할 거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그 뭐 사실관계는 전달해 드리고요. 그런데 그 KH그룹 지금 저기 이름 그러니까 권성동의 상대방이 그 조모 씨였거든요. 네네. 방금 대사가 무슨 영화 이게 조폭들 나오는 그 드라마 영화의 대사 같아요. 그래서 이 녹취록을 어떻게 보면 봐야 뭐 돼요? 이렇게 막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대명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두루뭉실, 합니다. 네, 두루뭉실. 두루뭉실 네. 합니다만은 명확한 거는 해석해 주세요. 네, 권성동이 검찰과 이 조 씨 측을 중간에서 다리 놓으려고 연결시키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 씨 측에서
진술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더라. 검찰에다 네.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조 씨 측에서 요 진술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저희도 협조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 씨 측에서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준다고 하니 검찰에서 죄를 좀 깎아줘라. 네. 이런 식의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취지가 그렇게 들립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래 그 거래가 성립되었다. 네. 그러면서 뭐 금액 뭐 이런 얘기 살짝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알아봤더니 40억을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조 씨 주장이죠. 네, 네. 그래서 조 씨 측에서 허위로 진술을 협조를 해줄 의향이 있다라는 거를 권성동이 중간에서 검찰에다 얘기를 해주고 그랬더니 검찰에서 그러면 저희도 도와줘야죠. 이게 그래 허위로 진술을 해주면 우리도 네 죄를 깎아주겠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쨌든 40억 정도 내가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한 건 한 40억 정도 된다. 네. 요렇게 네.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네. 일단 돈 액수는 차치하더라도 이 조모 씨와 지금 도피 중인 배상윤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이 조모 씨와 권성동 의원이 솔직히 전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범죄를 저지른 그런 측과 전화를 해서 지금 다선 의원이 그리고 지금 워딩만 보면 수사협조면 도와줘야지 뭐 이런 취지야. 한마디로 이제 무슨 약간 거강꾼 노릇, 혹은 그렇죠, 검찰 그렇죠. 로비스트 이렇게 들리는 취지 네. 이상이잖아요, 이 문장들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중간에서 뭐 정말 이재명을 치려고 했고 그쪽에서 그런 취지의 진술을 얻어내려고 했으면 내가 돈을 줘야지 뭐 어떻게 받느냐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쌍방울도 그렇고 이 KH도 그렇고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됐거나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등장을 했나 네, 봅니다. 네. 당시에. 네. 그래서 아까 그런 거 나온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몇 명 얘기 안 했어. 이게 그것과 연관된 얘기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얼핏 드는데 이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얘기 안 밝혀야 하고. 되겠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명도 얘기 안 했어. 뭐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몇 명도 얘기 안 몇 했어. 명안 아까 했어, 이런 이게. 그 내용 같아요. 지금 왜냐면 이제 조씨 측에서 계속 뭔가 로비를 한 것 같고 네.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조 씨는 KH뿐만 아니라 그 쌍방울 측과도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거의 네. 한 몸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누굴 빼달라고 한 건가? 그러면서 사람 뭐 건 바이 건 이런 대사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한 명 빼주는 대가로 혹은 골인시키지 않는 대가로 월말 요구한 건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석의 여지가 좀 있죠. 많습니다. 네, 구속을 안 시키는 건지 아니면 사건 자체를 그냥 빼주는 건지, 빼주는 건지. 어쨌든 뭔가 죄지은 범죄자들하고 검찰과의 거래를 중간에서 네. 이제 알선을 하는 거죠. 알선을 하고 부정한 청탁을 알선을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네. 그 대가를 네. 이쪽에서 받는 거죠. 음. 근데 그걸 굉장히 고마워하잖아요. 고마워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네.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허위 진술쯤이야 뭐 제가 그런 원하는 진술쯤이야 제가 해드릴게요. 대신 빼주세요. 약간 요거거든요. 그렇게 해석될 네. 수 있죠. 네. 네. 또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그 전에 또 하나 있군요. 윤석열 그 대선 캠프 언론특보 출신인 윤정식 씨도 등장을 하는데 네. 윤정식 씨도 이 조 씨를 통해서 뭔가 회유한 정황 이런 그 워딩이 좀 나옵니다. 어쨌든 대통령실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지 윤정식이 조 씨한테 네. 뭐 그렇게 해주면 우리도 뭐 큰 칼을 하나 갖게 그렇죠. 네, 되는 그런 얘기가 거라서 좋죠. 나오거든요. 약간 이런 취지로 얘기하잖아요. 네, 네. 당시 그 윤정식 씨가 네. 대선 캠프 언론 특보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윤석열과 충암고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암고. 네, 또 오랜만에 듣는 충암고. 충암고. 내란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충암고 동문 출신이고요. 그런데 이 조 씨를 만난 이후에 윤석열과 단독 면담을 요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에게 당하고 있는 것보다는 우리도 칼 하나 쥐고 있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그러면서 계속 배 회장을 이제 회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배 회장의 그러니까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 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연어 술 파티 있고 그 당시 이제 윤석열 쪽에서 굉장히 좀 궁지에 몰리고 있을 상황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회유한 거 아니야? 정말 검찰에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막 이러니까 야, 요거를 뒤집을 만한 뭔가 진술 하나만 더 해줘라. 그러면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연결시켜 주겠다. 네, 뭐 네. 이런 지금 회유를 하는 정황이라고 보이고요. 요거 말고 대통령실이랑 연결되어 있다는 게 하나가 더 나왔는데 리포액트에서 단독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와 네. 아까 그 조경식 씨가 통화한 대화 녹취가 있는데 아. 여기에 따르면 조 씨가 용산하고도 배상윤 회장은 논의가 다 됐다. 아, 네, 요런 네, 네. 내용이 또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용산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제 최재혁 전 홍보기획 비서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고 어. 그 사람한테 고급 와인을 여러 병 이제 뭐 제공을 하면서 용산에서 사오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만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와인도 등장합니까? 와인도 등장하고요. 구체적으로? 예. 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뭐 논의가 다 됐다. 음. 이런 얘기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이 여러모로 좀 엮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권성동 곳곳에 등장을 네, 하고 있죠. 저희가 싱크로의 녹취록을 또 하나 준비했는데요.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한 엄영수 씨가 술자리에서 한 얘기라고 하는데요. 이 엄영수 씨는 쌍방울의 전 비서실장이죠. 네. 저희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다 개하고 내가 저는 편집했어요. 여기 개하고 인가 시킨 하나 있어요. 걔가 이제 같이 있었으니까 그날 왜 기억을 하는 걔들이 기억을 하냐면 저한테 혼났거든요. 왜? 얘가 왜 뭔 소리를 했냐면 이 술자리에서 그렇게 허위 증언하고 오빠가 와가지고 이재명이 나중에 대통령 되면 어떡할 거냐. 다 도망가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가 허위 증언하고 와서 난 스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 영입 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가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조 전 부회장 이제 주장인데 결국은 엄영수 씨가 청문회 나가서 허위 증언했다 이런 네. 취지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접대부가 이 얘기를 듣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해요 물으니까 엄영수 씨가 그때 도망가야지라고 말했다는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네, 이때 이제 네. 국회에 나와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건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작년 10월 2일 국회에서 박상현 검사 탄핵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아, 네네. 이 박상현 검사는 누구냐면 뭐 연어 술 파티, 아. 진술 세미나 뭐 이런 의혹 터져 나올 때 관련된 검사거든요. 네. 그래서 청문회 있었을 때 엄영수가 그때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가지고 한 말이 아주 확신에 차서 500만 불 대북 송금을 할 이유가 없다. 우리 쌍방울은 대북 그죠, 사업을. 사업의 대자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500만 불은 이화영 통해 가지고 뭐 한 거다. 주가 조작할 이유 전혀 없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이재명과 이화영 부지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야, 나 스타 됐어. 나 허위 진술했어. 이런 얘기를 이제 여기저기 가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제 저런 대화를 하는 게 녹취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허위 증언하고 와서 나 스타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 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조건인지 자랑을 제안인지 뭐 했습니다. 하여튼 예. 워딩은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싱크에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또 무속인이 등장하는데 김성태 씨가 2024년 1월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보석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온 게 사실은 평창동에 있는 무속인 김모 씨에게 20억 원을 전달했고 그 무속인은 또 김건희 씨와 언니 동생 하는 사이고 그래서 힘을 발휘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함께 나와서 네. 네 오늘 무속인까지 가지 말까요? 네. 야, 파도 끝이 안 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실제 김성태 씨가 1월 말에 나왔는데 그 며칠 뒤에 평창동에 있는 그 김모 씨를 만났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실제 그 자택 주소를 뭐 이렇게 전달한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 근데 물론 이제 당연히 그 관계를 다 부인하고 있죠. 네. 그 무속인도 그렇고 김성태 씨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워치독 같은 매체에서 계속 파고들고 있는데요. 둘이 이제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20억이 오갔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뭐 판사들 로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나중에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속보가 하나 떴네요.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오늘 9시 반 출석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9시 2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얘기 가볼까요? 네. 어제 나와서 진술 역시 또 거부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변호사가 그렇게 시켰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김건희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게 다 통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다 불기소해주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큰 코를 다친 게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도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은 그게 통해서 자기는 구속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구속이 돼 버렸어요. 네. 그래서 본인도 약간 멘붕이 왔을 것이다. 좀 음. 깜짝 놀랐을 거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좀 고민을 해서 아마 변호사들이 일단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는 특히 3명을 특검을 한꺼번에 불렀었거든요. 네, 어제. 네, 어제 네. 김건희, 그다음에 건진법사, 김혜성을 한꺼번에 불렀습니다. 네. 특검의 의도는 뭐 본인들은 뭐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 말을 못 맞추게 하기 위한 의도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예,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들 뭐 이제 구속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건진은 구속이 안 됐고 네, 이제 김예성 구속돼 있고 구속되고 김건희 돼 구속은 있고.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그 변호사가 네. 듣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이야기를 해서 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3명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말을 맞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불렀을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거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김건희가 얘기했는데 다른 2명이 또 다른 소리를 해버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의 변호사들이 일단 말하지 말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라. 말하지 말고 기다려봐라.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자라고 얘기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측으로부터 뭐 목걸이나 샤넬 이런 걸 받아서 김건희 측에 건넨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렸다고 하고 있죠. 했다. 네. 그리고 뭐 허언이었다. 그리고 뭐 김건희는 당연히 받은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박균택 의원하고도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서희건설이나 뭐 서모 씨 시계 건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더 이상 거짓말 해봤자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석에 몰려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자수를 하고 술술 부는 느낌인데 네. 김예성 씨 특히 건진 같은 경우는 좀 버티는 상황으로 네,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전략을 변호사님이시니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전략을 쓸까요?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일단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범죄자들은 다 부인을 합니다. 나 안 원래는.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그게 정상인데 그럼 서희건설은 왜 밝혔을까? 자기들이 자수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자수서까지. 예, 그거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어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아.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업들이 조금 이제 뭐 불법적인 것과 합법적인 것을 넘나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걸려 있고 그래서 뭐 내가 구속 안 당하는 조건 또는 다른 것들은 뭐 좀 봐주고 정상 네. 참작해 달라라는 뜻으로 아예 본인이 나서서 자수서라는 것을 갖다 내면서 네. 나 요만큼만 좀 하고 네. 나머지 봐줘. 눈 감아줘. 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그렇겠죠. 때는. 그 네. 뒤에는 더 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건진도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은 다 부인하고 봅니다. 근데 이제 증거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또는 그거 말고 그 뒤 다른 것들을 더 캐다 보면 이러다간 더 커지겠다. 본인이 궁지에 몰리면 또 이제 자백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근데 또 건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 양재동 팀, 그러니까 서희건설 안에 네, 불법 사무소를 운영했고 그렇죠. 네, 거기에서 네. 뭐 불법 여론 조작을 했니 뭐 이런 의혹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건진도 저는 결국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서 이건 어떤 전법일까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이 기사도 참 재밌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러니까 7월 중순경에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은 그때 그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서 집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압수수색 전이 아니라요. 양평고속도로 압수수색 이후에 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이유한 화백의 그림이 발견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 이틀 뒤에 김건희 오빠 집에서 그 장모 집으로 옮겨갔다라는 정황 네. 이걸 지금 포착이 돼서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일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16일에 장모 집으로 이 그림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 아니 이미 이유한 화백 그림이 있다는 걸 누군가는 거기서 봤을 텐데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와서 옮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압수수색이 안 됐었죠. 왜냐하면 압수수색은 그 영장에 적시된 나열된 것만 것만. 할 수 네. 있으니까 이제
압수수색이 안 됐고 그거는 그래서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 그때는 의심을 안 하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랬는데 가져온 건 아니니까. 네네. 네,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재발이 저렸던 거죠. 아, 큰일 났다. 네. 우리 압수수색 당했으니까 요것도 압수수색 당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자. 옮기면서 이게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네. 왜 갑자기 옮겼지?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증거 다시 나올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증거를 은닉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장모 집에서 목걸이랑 이런 거 발견해가지고 압수수색하러 갔더니 여기에 또 이제 이게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아 여기로 옮겼구나. 이제 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확인이 되는 건데 증거 은닉하려고 했었던 거 아닐까? 그러면 뭐에 대한 증거일까? 이것도 누구한테 받은 거 아닐까? 네, 뭐 수천만 원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누구한테 받았으면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고 원래 줄 때는 다 청탁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번에는 어떤 사업권을 줬을까? 어떤 인사 혜택을 줬을까?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거를 장모 집에 옮겼으니까 장모가 또 공범은 아닐까? 장모나 오빠가 공범은 아닐까? 장모나 오빠가 얻은 또 이익은 뭘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수사가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아니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웃겼던 게 웃기다는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 이해가 안 갔던 게 아니 옮길 수는 있어요. 뭐 본인의 죄를 그냥 뭐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아예 멀리 어디 저기 남해로 보내던지 네, 네. 이게 기껏해야 자기 장모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압수색 이후에 이틀 뒤에 이 그림을 옮길 때만 해도 그 며칠 뒤에 장모 집에 압수색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게 아닐까? 왜냐면 거기 가서 옮겨놓으면 거기 또 발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왜 그때 그 얘기 있었잖아요. 아니, 보통 이제 친일가 친척은 압수색을 해도 장모 집까지 하는 건 예외적이다. 그 얘기는 확실한 정황과 뭐가 있기 때문에 압수색 영장이 나왔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오빠라는 분이 그림 옮길 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는 안 옮겼지. 약간 이런 심리 생각은 아니었을까? 어떻게 그럴 보세요? 생각,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아마 옮겼을 겁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네. 거기에 가짜 목걸이를 심어놨잖아요. 네네. 아 가짜 그 모조품. 네, 모조품 목걸이를 심어놨었잖아요. 근데 그게 참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다 보니까 거기 가서도 이게 여기 있네라는 게 또 밝혀졌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긴 썼는데 약간 반만 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렇죠. 모조품을 박아놨다라는 거기 올 거를 예상하고 있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저의 어떤 이 추정이 잘못됐을 수 그러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화백의 그림은 딴 데로 옮기거나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아예 딴 데로 옮기거나 참 그 왜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을까 약간.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전방위로 수사가 들어오면 사실 인적 네트워크가 끊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누가 수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전화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이제 뭐 전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골치 아파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수사가 들어갔다 이러면 사람이 다 떨어지거든요. 네, 사람이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락도 못 하고 사실은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은 인적 네트워크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장모 집으로 네. 옮겼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얘기를 쌍방울부터 네. 대북송금부터 김건희 특검까지 알아봤습니다. 여의도 대나무 숲이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